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부터 이제 2020년 2학기 사회문제론에 대해서 한번 수업을 시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지난 1학기 때는 이제 빈곤론과 관련해서 이제 여러분들하고 함께 수업을 했는데요. 이번 2020년 2학기 수업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 사회문제론이라는 과목을 가지고 수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제 빈곤론 수업을 하면서 또 1학기 때는 이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참 많은 어려움이 좀 있었죠. 그래서 이제 기대하기로는 이제 여름방학을 마치면 이 코로나19가 이제 진정 국면에 들어서 여러분들하고 직접 이제 대면으로 이제 얼굴을 맞대고 수업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를 가졌었는데, 이 갑자기 이제 8월 중후반부터 이 코로나가 이제 확산이 되면서 지금은 이제 뭐 그 2.5단계라고 그랬죠. 감염병 예방을 위한 그 2.5단계가 발효가 되면서 별 수 없이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비대면 수업으로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사실상 이제 저는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많은 그런 기대를 가졌었지만,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이제 가급적이면 이제 대면 수업을 했으면 했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 이 대면 수업을 기대를 했었는데, 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이제 대면 수업을 이렇게 하지 못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나마 교수님은 이제 여러분들하고 비대면 수업보다는 대면 수업을 원하는데, 대면 수업은 어렵게 되고, 그래서 대면 수업과 비대면 수업의 어떤 중간 단계를 선택을 해서 이제 우리 구글에서 운영하는 이제 행아웃이라는 그런 화상 회의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행아웃을 통해서 좀 여러분들하고 한번 만나 뵙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이제 뭐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시간적으로 또 상황적으로 여건적으로 이 행아웃 수업을 하는 것이 좀 어렵다, 그런 이제 의견을 좀 주기도 하고, 또 학교적으로도 이제 물리적으로 이 행아웃 수업을 하게 되면 고스란히 이 3시간 수업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이제 150분 수업을 해야 되는데, 이제 물리적으로 이게 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이 좀 못내 아쉬움을 가지면서 이제 이렇게 비대면 수업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교수님은 생각하기를 이제 앞으로 있잖아요.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비대면 수업을 하지만 이것이 이제 요번 학기로만 끝날 것 같지가 않아요. 내년에도 이렇게 비대면 상황으로 갈 것 같고, 또 앞으로도 우리의 삶의 일상이 이렇게 비대면으로 많이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학교도 많이 바뀔 거고, 또 여러분들도 이제 배우는 학생의 입장에서도 많이 바뀔 거고요. 우리 교수님들도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저는 이제 뭐 교수님은 유튜브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동영상 찍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부담을 갖지는 않는데, 많은 교수님들이 이렇게 비대면 수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 많이 부담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듯이 이제 이 비대면 수업이 많이 이제 바뀔 것이다. 또 우리의 일상이 많이 변화가 될 것이다 하는 것들이 이제 많은 그런 의료계나 또 미래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여러분들 이제 수업하기 전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들도 이제 많이 바뀌어야 돼요. 또 사고도 바뀌어야 되고요.
생각도 바뀌어야 되고 우리의 일상이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변화를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그런 점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비록 이제 교수님이 여러분들하고 이제 행아웃을 가지고 좀 수업을 좀 하기를 원했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상황상 이제 행아웃으로 수업을 못 했는데요. 이미 이제 우리 사회 속에서는 이제 그 줌이라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죠? 줌을 통해서 화상 회의를 하고 화상 수업을 해요. 이미 상당한 그런 대학에서는 이미 수업을 이렇게 직접 학교에 나오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교수님이 여러분들을 초대를 해서 화상에서 30명이면 30명, 20명이면 20명이 함께 화상에 초대를 해서 이렇게 수업을 하고 회의를 진행하는 그런 화상회의 문화가 많이 이게 전파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록 이번에는 우리가 행아웃으로 수업을 못했지만 앞으로 여러분들이 뭐 줌이라든가 또 그 마이크로소프트사, MS사에서 이제 개발된 게 팀즈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구글에서 이렇게 화상으로 서로 이렇게 만나가지고 회의를 하거나 수업을 하는 이 행아웃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이번 기회에 좀 여러분들하고 그런 이제 문화를 좀 접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해서 이번에 이제 시도를 했는데 그게 이제 무산이 됐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 화상 회의하는 거에 대해서 익숙해져야 돼요. 이제 많이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저는 이제 경기꿈의 대학이라고 해서 이제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요. 이제 진로 탐색, 그래서 뭐 사회복지란 무엇인가, 또 사회문제, 또 사회복지법을 가지고 우리 이제 그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수업에서 이제 줌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고요. 1학기 때는 줌으로 하고 이제 2학기 때는 이제 팀즈라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경기 꿈의 대학을 이렇게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뭐 연령적으로 좀 높은 그런 분들도 계시고 또 연령적으로 젊은 그런 우리 친구들도 있는데 교수님이 볼 때는 이제 대세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모든 수업의 진행이라든가 직장 생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완전히 다 바뀌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요번에 우리가 이제 행아웃으로 수업을 하는 것은 일단은 잠시 보류가 되고 있지만 항상 이런 줌이라든가 팀즈라든가 뭐 행아웃이라든가 이런 이제 4차 산업혁명의 어떤 AI, 인공지능, 로봇, 그리고 인공지능으로 대체될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을 빨리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제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수님도 이제 이렇게 유튜브를 이렇게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도 이제 빨리 시대의 변화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변신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 또 바뀌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미리미리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제 사회복지도 많이 바뀌게 될 거예요. 앞으로. 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체육 우리 사회 전반의 일상이 지금 많이 변하고 있거든요. 때로는 뭐 몇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코로나19 사태가 이제 종식이 되면 과거로 다시 돌아가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교수님이 생각할 때는 절대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이미 이제 코로나 이전의 그 시대는 다 과거로 이제 묻혀버리는 거고요. 앞으로는 이제 코로나 이후 시대는 우리가
전혀 경험하지 못한 그런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들이 닥치게 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이제 이 사회 문제를 우리가 다루는 그런 과목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한 학기 동안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 사회 문제도 이제 변화되는 사회 속에서 다양한 이제 또 새로운 그 사회 문화들이 만들어질 것이고요. 그래서 이 사회 문제를 한번 이번에 다루면서 앞으로 우리가 발생될 수 있는 예상 사회 문제도 한번 다뤄보기도 하고요. 그래서 한 학기 동안 여러분들하고 코로나 이후 시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 나름대로 코로나 이후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가면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강의를 하게 될 거고요.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이 사회 문제 이 과목을 다루면서 앞으로 코로나 이후 시대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도 함께 고민하는 그런 한 학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주로 첫째 시간이니까요. 강의 계획서를 중심으로 해서 오리엔테이션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게요. 그래서 미리 어떻게 과목을 진행을 하는지 어떻게 준비를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강의 계획서를 한번 보면서 수업을 진행을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참고를 하시고요. 그 여러분들에게 이 강의 계획서를 우리 구글 클래스룸에다가 공지를 했어요. 근데 이걸 다운을 받으면 이상하게 이제 PDF 파일로 전환이 돼 가지고 지난 1학기 때 보니까 제대로 이렇게 다운 받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카톡으로 우리 단체 카톡방에다가 강의 계획서 자료를 올려드렸으니까요. 여러분들이 강의 계획서를 참고를 하시고요. 또 구글 클래스룸에 첨부 파일로 돼 있는 것도 참고를 하시고요. 그래서 한 학기 동안 강의 계획서대로 이렇게 진행을 할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강의 계획서를 보시면서 우리 한 학기 수업 계획을 한번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잘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한 학기 동안 배울 과목은 사회 문제론이에요. 사회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강의 개요를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한국 사회에는 다양한 사회 문제가 존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문제를 파악하고 분석해서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 사회복지의 근본적인 정의인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우리 사회복지 문제, 사회 문제를 살펴보는데 의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사회 문제를 한번 살펴보고 다양한 그런 복지 정책이나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한번 대안을 한번 제시해 보기도 하고요. 또 현재까지 우리 사회 문제를 통해서 어떤 그런 정책들, 어떤 제도들이 만들어졌는지 그 해결 방안들은 무엇인지를 한번 여러분들하고 한번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수업 진행은요, 일단은 비대면 수업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코로나 사태가 급속도로 확산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일단은 1주차와 2주차 수업은 기본적으로 비대면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제 계획은 이제 수업을 이제 대면 수업으로 이제 진행을 하려고 계획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과 전체가 이제 홀수주와 짝수주 이렇게 나눠가지고 반은 대면,
반은 비대면. 그래가지고 50%는 대면 수업, 50%는 비대면 수업 이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확산되는 바람에 일단은 1주와 2주는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을 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요. 3주 이후부터는 이 코로나19 확산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한번 보고 그 이후에 대면 수업 50%, 비대면 수업 50% 이렇게 진행을 할지 어떨지는 그 다음 주에 2주 정도에 한번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그때 다시 공지를 하게 될 거고요. 때에 따라서는 한번 진행 상황을 봐서 여러분들이 가능하다면 우리 행아웃으로 실승한 그 수업을 한번 해보는 것도 한번 조심스럽게 한번 제안을 해볼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그 어떻든 간에 근데 교수님이 생각할 때는 지금 코로나19 사태가 그렇게 뭐 하루아침에 이렇게 종식될 리는 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지금 이제 진행 상황을 한번 보면서 결정을 하겠는데 아마 한 학기 내내 비대면 수업을 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기도 해요. 그렇지만 하여튼 여러분들하고 이거 코로나19 사태의 진전을 보아가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코로나19 사태가 아무리 심각하다 할지라도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대면 시험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니까요. 좀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우리 학습 평가 방법은 출석이 20%고요. 중간고사가 40%고 기말고사가 40%예요. 그래서 이렇게 출석, 중간고사, 기말고사 해서 100% 점수를 매겨서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출석 점수 20점이 있는데요. 이 출석 점수는 지난 1학기 때는 교수님이 구글 클래스룸에다가 동영상을 이제 시간당 15분 분량으로 해가지고 한 45분에서 한 50분 정도의 분량의 영상을 이렇게 올려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그때는 이제 솔직히 말해서 시청을 하지 않아도 그리고 이제 스킵하면서 쭉쭉 그어가면서 시청을 해도 그 근거가 전혀 남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과제라든가 제가 이제 과제를 내주기도 퀴즈 문제를 내주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그 요약 정리를 해서 댓글을 남겨라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퀴즈 문제를 안 냅니다. 그리고 댓글을 안 달아도 돼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LMS라는 그 시스템이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이제 수업의 질을 좀 향상시키기 위해서 시간당 1학기 때는 15분 분량으로 이렇게 했는데요. 2학기 때는 25분 분량으로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찍어서 그 3학점짜리니까요. 그래서 75분 범위 내에서 동영상을 올리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25분, 25분, 25분에서 75분 분량으로 해서 영상을 올리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 동영상을 시청을 하시게 되면 이제 몇 프로 이상 동영상을 시청을 했느냐, 그것을 교수님이 설정을 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한 70% 정도 동영상을 시청을 하게 되면 출석으로 인정이 돼요. 근데 70%를 동영상을 시청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결석 처리로 자동적으로 LMS 시스템에서 70% 이상 시청을 안 하고 70% 이하로 시청을 하게 되면 결석 처리가 되게끔 돼 있어요. 그 시스템이.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대충 이렇게 70%를 본다고 하더라도 하게 되면 또 문제가 뭐냐면 두 가지 장치를 해놨는데 중간중간에
수업을 듣고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교수님도 잘은 모르겠는데 번호를 이렇게 입력을 하게끔 돼 있대요. 그래서 그 번호를 입력을 하지 않으면 다시 원점으로 다시 돌아간대요. 그래서 그 번호를 입력을 하고 해야만 다음으로 이렇게 이어져 나갈 수가 있대요. 그래서 그 번호가 입력해야 되는 그 시점은 학생마다 다 다르대요. 그 시간도 일정하게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중간중간에 아무 때나 그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때 여러분들이 번호를 입력을 하지 않으면 수강을 더 이상 할 수가 없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70%를 시청을 할 수가 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결석 처리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점을 꼭 명심을 하시고 일단은 70% 이상 시청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번호를 입력을 해야 될 때 입력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그 두 가지를 좀 유념을 해서 출석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은 여러분들이 시청을 했는지 안 했는지 1학기 때는 몰랐는데 2학기 때는 여러분들이 시청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교수님이 그 LMS라는 그 시스템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70% 이상을 시청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리고 자동적으로 출석 체크가 인공지능에 의해서 체크가 돼요. 그러니까 이건 뭐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니까 여러분들이 이 출석 점수 꼭 유념을 하시고요. 이 출석 점수가 20점이지만 중요한 거는 결석을 4번 이상 하게 되면 무조건 F 처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교수님 과목뿐만 아니라 모든 과목에 준용이 되는 거니까요. 이게 20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강좌를 4번 다 70% 이상 시청을 하지 않으면 결석 처리가 되는 거니까요. 이 점 꼭 1학기하고 비해서 또 달라지는 그런 사항들이니까 꼭 명심하고 참조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과목뿐만 아니라 모든 과목에 준용되는 거니까 꼭 이 점 명심하시고 꼭 대충 1학기 때 같이럼 물론 잘 수업을 들었겠지만 1학기 때와 완전히 다르게 2학기 때는 이렇게 좀 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시고 동영상 시청을 꼬박꼬박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대신 퀴즈 문제나 아니면 댓글을 이렇게 요약 정리해서 댓글을 다는 거 이런 것들은 안 하셔도 되니까요. 여러분들이 이 점을 유념을 하시고요. 또 댓글을 뭐 다실 수 있는 분들은 댓글을 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재를 좀 소개를 할 텐데요. 교재는 이겁니다. 사회 문제론. 그래서 지난번에 빈곤 문제 때도 우리 그 노병일 교수님이 쓴 책을 이렇게 했는데요. 이 사회 문제론도 노병일 교수가 쓴. 근데 출판사는 좀 달라요. 그 양서원이거든요. 양서원. 그 양서원에서 출판된 사회 문제론 이 과목을 가지고 이 교재를 가지고 하니까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여기에 나오지를 못하시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구입하는 방법뿐이 없을 것 같아요. 일단은 한번 요걸 좀 알아봐야 되겠지만요. 요거 사회 문제론 요거를 좀 구입을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물론 1학기 때 같이는 교수님이 파워포인트 자료를 올려드리기도 하고 또 교수님이 강의를 하면서 이 파워포인트를 이렇게 영상에다가 이렇게 입혀서 같이 동영상 강의를 할 테니까요. 이 점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요 사회 문제론, 요 교재를 꼭 잘 준비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자, 이제 뭐 강의실은 뭐 이게 대면 수업일 경우에는 우리가 효행간 556호하고 7호에서 수업을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걸로 하는데요. 일단은 여러분들하고 비대면 수업이니까요. 대면 수업을 할 경우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주차별로 한번 살펴보면요. 우리 1주차 수업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오늘 이제 1주차 수업은 여러분들하고 전공심화과정 전공자들에게 배워야 될 교과목으로서 우리 이제 사회문제론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교과목 강의 계획서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오리엔테이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사회복지 이제 전공심화 과정에 입학을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전공심화 과정이에요. 그래서 1학년 때, 2학년 때 배웠던 그 과목보다도 좀 더 심화 과정으로, 그래서 이제 빈곤론도 여러분들하고 좀 디테일한 과목을 이렇게 배웠던 거고요. 또 사회 문제론도 2학기 때 이제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번 한 학기 동안 저하고 이렇게 수업을 하게 되면 많은 그런 지식을 이렇게 배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수업은 이제 이렇게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주차는요, 여러분들하고 사회 문제 개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거예요. 사회 문제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사회 문제의 개념과 특성, 또 요소와 중요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또 사회 문제와 사회 정책과 문제의 분석에 대해서 한번 사회 문제를 어떻게 분석을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업을 마찬가지로 이제 온라인 수업으로 구글 클래스룸에 입장을 하시면 제가 영상을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주차의 수업은 주로 사회 문제의 정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것으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주차 수업은 여러분들에게 이제 사회 문제에 대한 접근 방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문제를 어떤 렌즈를 가지고 어떤 시각과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 문제에 대한 접근 방식의 중요성과 분류, 또 사회 문제 분석 수준에 근거한 접근 방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 문제가 많이 있지만 그 사회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차원이 다르게 사회 문제를 규정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3주차에는 이런 사회 문제를 바라보는 접근 방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주차부터는요, 본격적으로 이제 아동 문제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본격적인 사회 문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될 겁니다. 그래서 4주차에는 우리가 아동 문제를 가지고 한번 살펴볼 거예요. 아동 문제. 그 아동과 사회 문제의 현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요. 아동 문제와 관련된 관점과 해결 방안에 대해서 한번 설명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도 이제 빈곤론 시간에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 사회 문제론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교수님이 일방적인 이렇게 강의보다는 여러분들이 한번 그런 각각의 문제를 한번 살펴볼 때 여러분들이 한번 그 문제의 현황들, 그리고 어떤 실태, 또
그 현황과 실태, 그리고 그 문제의 어떤 해결 방안,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뉴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번 검색을 해가지고 한번 우리 구글 클래스룸에다가 이렇게 한 건씩 이렇게 공유를 하거나, 아니면 대면 수업이 이루어진다면 조별로 편성을 해가지고 한번 발표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뭐 현재 상태로는 비대면 수업으로 거의 진행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지난 빈곤론 때 같이처럼 관련된 그 문제와 관련된 뉴스를 이렇게 하나씩 올려서 서로 공유하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주차에는요, 이제 청소년 문제를 한번 다뤄볼 거예요. 청소년 문제. 청소년들이 어떤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청소년에 대한 정의, 또 청소년과 관련된 청소년 문제, 현황을 한번 살펴보고요. 이런 청소년 문제가 발생되는 어떤 원인, 또 결과, 또 청소년 문제로 이루어지는 그 해결 방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요. 아울러 여기 청소년 문제 현황과 해결 방안에 대한 조사, 뉴스를 검색하고 뭐 발표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6주차가 되면요, 6주차에서는 이 노인 문제를 한번 다뤄볼까 해요. 그래서 아동 문제, 청소년 문제, 그 다음에 세 번째 노인 문제를 한번 다뤄보겠는데요. 이 노인 문제는 우리나라의 그 지금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노인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요. 이미 이제 우리가 전체 인구 중에서 15% 이상, 어떻게 보면은 이제 고령 사회, 이제 초고령 사회를 바라보고 이렇게 이렇게 진전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노인 문제가 우리 한국 사회에 있어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노인 문제, 노인에 대한 정의, 또 노인 문제 현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그 노인 문제가 발생되게 되는 그 원인은 무엇이고, 노인 문제로 인해서 그 발생된 결과들은 어떤 결과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런 노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 나갈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들,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으며 앞으로의 과제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6주차에 한번 살펴보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노인 문제 현황과 해결 방안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발표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때마다 또 이렇게 주제를 주고 또 과제를 줄 테니까요. 그때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주차가 접어들게 되는데요. 7주차 때는 가족 문제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 문제. 우리가 가족 문제 때문에 만들어진 과목이 가족복지론이죠. 여러분들이 가족복지론은 배웠을 거예요. 이 가족이 해체되고 있어요. 현대사회에 있어서 가족이 붕괴가 되고 있거든요. 그에 따른 가족 문제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현대사회에 있어서의 가족 문제는 무엇인지, 또 가족 문제의 현황은 어떤 현황을 가지고 있는지, 이 가족 문제와 관련된 관점, 또 발생 원인과 결과, 또 현재 노력하고 있는 해결 방안들, 또 앞으로의 우리 과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늘 첫째 주 수업 이후에 이제 다음 주부터 수업이 진행이 되고요. 우리 본격적으로 아동 문제, 청소년 문제, 또 노인 문제, 가족 문제까지 해서 우리가 7주차까지 지내고요. 우리 8주차에는
중간고사를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중간고사는 대면 시험으로 보게 되니까요. 여러분들이 이 점 참고를 하시고요.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중간고사가 끝나고 9주차가 되면요. 우리 사회 문제 중에서 자살 문제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살 문제. 이 자살 문제는 아주 심각한 우리 사회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우리 한국 사회에 있어서의 자살 문제는 아주 심각한 정도예요. 이미 이제 우리 자살률이요, OECD 가입 국가가 36개국 정도가 되는데요. OECD 가입 국가 중에서 자살률 1위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그만큼 이 자살 문제가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고요. 또 자살률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게 노인 문제에서도 이제 다루겠지만 노인 자살 문제예요. 노인 자살률, 노인 빈곤율이 OECD 가입국 중에서 36개국에서 1위예요. 그만큼 이 자살 문제가 우리 대한민국에서 아주 심각한 사회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OECD 가입국 경제개발국이죠. OECD 이 가입국은 사실상은 선진국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잘 사는 국가들인데 그 중에서 우리가 자살률이 1위라는 것은 참 불명예스러운 거죠. 그래서 한번 이 자살 문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뭐 최근에 들어서는 우리 박원순 서울시장이 자살을 했죠. 또 유명 연예인들이 곧잘 이제 자살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사회 지도층 또 이제 연예인들 이런 이제 자살의 문제도 심각하게 이제 대두되는 것이 우리 한국 사회라고 할 수가 있겠거든요. 그래서 이 자살 문제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자살 문제 현황과 해결 방안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조사를 해서 교수님이 일방적으로 강의를 하기보다는 우리 학생 여러분들도 함께 조사를 하고 관심을 갖고 이와 관련된 자료들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주차에서는 약물 문제를 한번 다뤄볼까 해요. 약물 문제. 이 약물 문제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흡연이죠. 흡연. 또 술 마시는 거, 알코올 중독, 이런 거, 또 마약 중독,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약물 문제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 알코올 중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죠. 그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흡연 문제, 이 흡연 문제로 인해서 어떤 의료비가 지출이 가다하게 되고 건강 문제가 악화됨으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 또 마약 부분들, 요즘 이제 마약이 심심치 않게 이렇게 많이 젊은 층들이 마약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우리 사회복지 또 우리 대한민국의 그런 상황에서 약물 문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10주차에는 약물 문제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주차에는 이 빈곤 문제를 한번 다뤄볼 거예요. 빈곤 문제. 이 빈곤 문제는 우리 사회복지의 최대의 화두죠. 그리고 이 빈곤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복지국가라고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빈곤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는 이 빈곤 가구, 또 빈곤 노인, 빈곤 여성, 이런 다양한 빈곤 문제를 다룰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에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빈곤론 수업을 했지만 이제
빈곤론에서 다뤘지만 한번 우리 사회 문제론에서 한번 빈곤 문제를 한번 다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주차에는요, 여성 문제를 한번 다뤄볼까 해요. 여성 문제. 그 여성의 정의, 또 여성도 뭐 여러 가지 여성이 있잖아요. 뭐 노인 여성이 있고요. 또 한부모 가족의 여성이 있고요. 또 일반 뭐 미혼 여성의 문제가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여성이 사회적인 약자죠. 그래서 여성으로 인해서 여성이기 때문에 당하는 여러 가지 불이익, 불합리, 그리고 차별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성에 관련된 문제들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성과 사회 문제, 현황, 또 여성 문제와 관련된 관점, 또 해결 방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이 역시도 여성 문제 현황과 해결 방안에 대해서 조사해서 함께 공유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13주차에는요, 장애인 문제를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장애인. 우리 대한민국의 사회적 약자다. 그러면 아동, 노인, 장애인, 여성,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장애인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 시간을 갖겠어요. 그래서 장애인과 사회 문제의 현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요. 장애인 문제와 관련된 관점, 또 그동안에 장애인 문제가 발생되는 원인과 결과, 또 그동안에 이제 장애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힘썼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결 방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앞으로 이 장애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 과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역시 장애인 문제의 현황과 해결 방안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같이 한번 발표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4주차에는요, 인종 문제를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인종 문제. 그 인종 문제,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인종 문제 이렇게 확 와닿지 않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인종 문제라기보다는 다문화 가족 문제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미국이나 유럽, 뭐 프랑스, 독일, 뭐 영국 이런 곳에서는 그 흑인종과 백인종, 또 황인종, 그 이제 국가 간에 특히 이제 백인이냐, 흑인이냐에 따라서 인종차별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는 크게 그런 문제들은 발생이 되지 않고 있지만 우리나라에는 이제 흑인이 그렇게 많이 살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들어와서 우리가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이 다문화 가족 문제예요. 동남아시아에 있는 그 이제 뭐 캄보디아나 필리핀이나 베트남이나 또 태국이나 또 이제 중국의 어떤 중국 교포들 이런 결혼 이주 여성들과 관련된 그런 인종 문제들, 다문화 가족 문제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다문화 사회에 걸맞는 그런 인종 문제의 현황들을 한번 살펴보고 다문화 가족의 문제, 또 인종의 문제의 원인과 결과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이러한 인종 문제, 다문화 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것으로 14주차 수업을 진행을 하고요. 14주차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인종 문제 현황과 해결 방안에 대해서 조사해서 발표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14주까지 수업을 하고요. 15주에는 중간고사와 마찬가지로 대면으로 기말고사를 보게 되는데요. 기말고사는 서술식으로 서술형으로 시험을 보게 될 겁니다. 그 지난 1학기 때 빈곤론 기말고사 때 본 것처럼 우리 9주차에 보면은 자살 문제, 약물 문제, 빈곤 문제, 여성 문제, 장애인 문제, 또 인종 문제 이렇게
둘, 넷, 여섯 가지의 이제 문제를 다루게 되는데, 기말고사 때는 요 문제에 대해서, 택 2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기술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빈곤론 수업 때처럼 기말고사를 볼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이 수업을 하시면서 기말고사 대비를 하시기를 위해서 잘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수님이 연락처가 이렇게 있는데요. 이 연락처는 참고를 하시고요. 연구실은 충의관 214호입니다. 그리고 핸드폰 번호는 여기에 번호가 있으니까요. 또 이메일 주소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이제 여러분들하고 함께 이제 진행될 우리 2020년 2학기 사회 문제론에 대해서 강의 계획서를 중심으로 해서 쭉 이제 어떤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어떤 내용으로 공부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쭉 소개를 드렸고요. 또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는 어떻게 시험을 보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출석을 잘 하기 위해서 동영상 강의를 어떻게 시청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소개를 드렸으니까요. 이 영상 잘 참고를 해서 여러분들이 한 학기 동안 우리 사회문제론을 통해서 아주 유익한 그런 수업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여튼 기대가 되시죠? 한 학기 동안 우리 사회문제론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 사회 속에 퍼져 있는 이 사회 문제를 하나씩 짚어가면서 그 현황과 실태, 원인과 결과, 또 해결 방안에 대해서 한번 모색하는 그런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찬 그런 한 학기 수업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사회 문제론에 대해서 배워갈 수 있는 여러분들과 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수업 받으시냐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뵙고요. 오늘 요 수업은 요걸로 가름을 하고요. 제가 사회문제론과 관련된 유튜브 내용을 하나 더 올려드릴 테니까요. 그거까지 해서 75분 강의를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참고 삼아 동영상을 잘 시청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2주차 수업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